끝장 탐구 현상계에서 달의 역할이. 이번 주부터는 니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중론에 대하여 탐구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달에 대한 의문점이 아직 조금 남아 있어서 오늘까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중론을 탐구할 예정이다. 이 길에서의 탐구 영역은 환영 같은 현상계와 견고한 존재 시스템이다. 우선 환영 같은 현상계를 탐구한다는 것은 실제하는 듯 보이는 현상계를 의심하고 들여다보는 것이다. 현상계에서 가장 의심스러운 대상은 당연히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달의 실체를 알게 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에 속아왔음을 알게 되고 현상계란 물거품과도 같은 환영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현상계를 환영으로 본다는 것은 공한 해탈의 상태에서 일체의 시각으로 비추어 보니 모든 현상계는 실제하지 않는 환영으로 드러나듯이 자신의 마음 한 점이 작용하여 현상계를 환영으로 보게 된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현상계에서 펼쳐지는 만연한 존재의 괴로움과 허망한 시스템의 이치와 원리를 보고 알아서 시스템 자체의 모순을 깊이 관하다 보면 현상계를 환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결국 자신의 마음이 현상계를 환영으로 보기도 하지만 실제하는 현상계가 일으키는 모순은 환영에 지나지 않게 된다. 즉 현상계는 안과 밖이 두루 환영인 것이다. 현상계의 환영 중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저 하늘에 떠 있는 달이다. 달은 죽은 자의 영혼이 모여서 윤회하는 정류장과 같은 곳이다. 일정한 규칙에 따라 영혼이 점차로 모여들어 늘어나면 영혼의 숫자에 비례하여 달빛이 강해져서 보름달에 이른다. 반면 보름달에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점차로 인간은 윤회하게 되어 달빛은 점점 줄어들어 금음달에 이른다. 인간의 영혼은 빛을 내는 존재이다. 윤회 메커니즘은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치밀하고 정교하다. 인간의 영혼을 빛으로 변환시키는 능력은 아마도 신의 놀라운 창조력에 의한 경지일 것이다.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언제 태아로 들어가는지에 대하여 의심해보자. 이는 보름달에서 심판을 통하여 윤회가 확정된 이후에 일어난다. 대부분은 인과에 따라 윤회하기에 특별한 심판은 필요 없으며 자신 스스로가 윤회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상태에 이르게 된다. 윤회의 파이프라인에서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여 서 있으면서 남녀가 사랑하는 장면이 환영처럼 나타난다. 이미 자신이 태어날 장소와 시간은 정해졌다. 선업을 많이 쌓으면 생전에 가족들의 후손으로 들어가고 선업이 적으면 순서에 따라 아무 곳에나 태어나야 한다. 한마디로 생전에 쌓은 선업은 윤회하는데 옵션으로 주어진다. 아무튼 인간의 영혼은 태아 속으로 언제 들어가는가인데 내가 보기에는 탄생하는 순간에 들어가는 것 같다. 즉 아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영혼이 들어간다. 물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의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태아도 생명체로서 본능적인 혼 프로그램은 있기 때문이다. 즉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미세한 본능적 의식은 있다. 태아의 상태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혼 프로그램은 있으나 아직은 영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다. 편의상 영혼이라고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지 영과 혼은 다르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영과 분리되어 육체와 함께 사라지고 영이 홀로 육체를 떠나 윤회하는 것이다. 아이가 탄생하는 순간 영과 혼이 결합한다. 이때 혼이 주인이 되고 영은 객이 되어 드러내지 않고 숨어 지낸다. 그래서 자신의 의식 경계를 온전히 넘는 수행자가 아니면 자신의 영을 의식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숨어있는 영이 강하면 오온이 발달하게 되고 숨어있는 영이 미약하면 오온이 무디게 된다. 즉 영이 약하면 무정란이고 영이 강하면 유정란이다. 따라서 영의 기운이 강해야지만 깨침의 길도 가게 되고 진리를 탐구하는 길을 갈 수 있다. 깨침이란 강한 영에 의한 오온의 활성화를 줄이는 것이다. 즉 활성화된 오온의 무상함과 오온의 인과를 잘 펴서 오온의 더접음을 통하여 오온을 줄이는 것이다. 반면 처음부터 오온이 미약하게 태어나면 괴로움의 해소가 잘 되고 만족하게 되어 관찰력이 떨어져서 깨침의 길을 가기 어렵다.
오온이 강하냐 미약하냐는 각각의 영의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며 영은 무수한 윤회를 통하여 얻어지는 깨침을 통하여 점점 강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무가 되려는 수행법과 바위와 식물처럼 되려고 자신의 의식을 삭제하는 수행법은 훌륭한 깨침의 과정이기는 해도 궁극에 이르면 이런 과정은 과정이었을 뿐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오온은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이는 현상계에서 부정과 긍정을 망각하느냐 아니면 부정과 긍정의 극단에 서보고 마침내 양극단을 떠나느냐의 차이다. 신실한 독자분께서 딸의 역할에 대해 참선을 통해서 안 것이냐고 물었다. 이는 참선이 아닌 저절로 안 것이며 직관에 의한 것이라고 답했다. 나아가 참선을 광의의 의미에서 접근하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참선은 매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속에서 직관을 통해 의식으로 알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반적인 참선의 의미에서 접근하면 참선의 경계 끝에 이르면 의식의 경계 끝을 지키는 파수꾼이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자신의 의식이 만든 또 다른 환영인지는 몰라도 분명 참선의 경계 끝을 지키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된다. 결국 자신은 어떤 시스템에 갇혀 있으며 그 경계에는 시스템을 못 벗어나게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알게 된다. 나의 경우 거대한 흰 용의 머리 형상으로 나타나 다가왔다. 그 후로는 의식의 경계를 넘는 참선은 안 하게 되었다. 의식의 경계를 넘는다는 것은 자신의 의식으로 넘는 것이다. 비유하자면 물의 양이 과도하게 많아서 댐의 임계치가 넘으면 마침내 댐이 무너지듯 의식의 경계를 넘는 것이다. 이때 오롯이 드러나는 것이 참나이며 자신의 감추어진 영이다.